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5일 새벽 6시 55분입니다.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으로 침투한 북한 무인기 5대 중 한 대가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상공을 지나갔다고 국방부가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상공에 설치된 비행금지 구역을 약 700m 침범해 가지고 촬영을 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고도는 약 3k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선명하게 용산 대통령실을 찍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당초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의 용산 침투 가능성에 대해 탐지된 것이 없다, 은평구 등 서울 북부 지역만 침범했다면서 여러 차례 부인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군과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을 해본 결과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까지 정찰 활동을 하고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어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정부 소식통은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하면서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지난달 26일 서울 비행금지 구역 끝에 스치듯 지나간 항적을 뒤늦게 찾아냈다면서 약 700m가량 비행금지 구역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비행금지 구역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3.7km에 달하는 구역으로 서울시청과 중구, 남산, 서초, 동작구 일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 무인기는 경기 김포와 파주, 일산 사이의 한강 하구를 지나서 저공비행을 하면서 용산 인근까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격추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이 같은 침투가 이루어지는 동안 북한 무인기 나머지 4대는 북방 한계선, 즉 NLL 이남의 강화도, 성모동 지역에서 교란 비행을 하면서 우리 군 당국의 주의를 분산시켰다고 합니다. 군 당국은 사태 직후 실시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 검열실의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국 관계자는 사태 초기 분석에서는 탐지되지 않았던 북한 무인기의 항적이 교차 정밀 분석을 거친 결과 파악됐다고 했습니다. 합참은 지난달 29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야당이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자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는데 이게 면목에 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군은 오늘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하여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비공개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북한이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군사 합의를 맺고도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 사격 등 10여 차례 합의를 깨는 도발을 이어오다가 무인기로 영공까지 침범하자 윤 대통령이 한국군만 군사 합의를 지키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북 군사 합의가 4년 4개월 만에 사실상 폐기 수준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종석 국방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 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연내에 스텔스 무인기, 즉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김은혜 수석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9.19 군사 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되고 있다.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안보당국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북에 더는 인내하지 않겠으니 도발을 멈추라는 최후 통첩을 한 셈이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9.19 합의라는 것은 남북이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고, 이 비행금지 구역을 수도권에 설치해가지고 우리의 압도적인 신의 전투기의 전개를 막는 완전히 이적적이고 반역적인 합의였습니다. 이런 합의를 한 문재인을 비롯해가지고 당시 군 지휘계통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조사 또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용산 대통령실의 안전 문제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허벌판에 있는 셈이죠. 반면에 청와대는 뒤에 350m짜리 아주 급경사의 북악산이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북으로부터의 침공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와대를 무리하게 옛날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바람에 지금은 국방부와 대통령 집무실이 붙어 있습니다. 국가지도부와 군사지도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옮기려고 할 때 합참의장 출신들 한 10여 명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한 적이 있는데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심 후회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거는 그때 특별한 제가 정보가 없었지만은 그 목표가 용산 대통령실 상공을 선회하면서 사진을 찍기 위한 것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그 항적이 공개가 되었는데 그 항적을 보면은 틀림없이 용산을 지나간 것이 맞는데 계속 합참에서는 야당이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하면서 부인해 오다가 결국 인정하고 말았으니까 그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이 군과 관계된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전시의 허위 보고는 잘못하면 그 사형됩니다. 이걸 통해서 용산 대통령실의 안전 문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심각한 고민과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대통령의 안전이 대한민국의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 군은 용산 대통령실 상공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공관, 과거 외교부 장관 공관이었죠. 그 공관 상공까지 지켜야 합니다. 분산돼 버리지 않습니까? 청와대 졸속 이전은 그 후유증이 너무나 큽니다. 감사합니다.